네, 시장에 대한 통찰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야죠. 야, 많이 받으세요. 되는데 지금 명절 하루 앞두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이야기가 이게 확산되지 않을까. 이게 주식시장과 상관없이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좀 관련 내용들 먼저 짚어볼까요? 사실 이제 우한 폐렴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죠. 박쥐에서 나왔단 말도 있고, 뱀을 식생활로 썼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긴 것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미국주 우한 폐렴 때문에 주가가 이틀 연속 음봉을 나타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쌌을 때 제 기억으로 26%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폐렴이 제2의 사스가 될지를 좀 봐야죠. 근데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큰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그 재료가 소멸될 쯤 되면은 지표의 호재 이런 걸로 주가를 좀 받쳐주죠. 기업의 실적.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재료가 없으면 밋밋하면서 엉뚱한 재료로 주가를 막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재료가 시장에 태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 제가 미국 시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모습이 딱 지금 그 상태입니다. 감세로 주가 끌어올렸죠. 무역 분쟁에 대한 악재로 주가 살짝 뺐다가 그걸 해결하면 주가를 끌어올려서 1차까지 합의를 봤죠. 그다음에 지표가 굉장히 좋아서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의 모습을 보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재료가 거의 없습니다. 또 그 사이에 있었던 게 금리 인하가 3번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재료는 거의 없는 거죠. 지표, 실적, 나올 만한 나온 재료는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재료가 시장을 받치지 않는다면 나올 수 있는 건 악재밖에 없죠. 근데 악재는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국면에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시장에 등장을 했죠. 그랬더니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23일 정도의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이 서서히 나옵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시장, 항상 지표나 경제에 관련됐던 이슈가 시장을 장악해야 되는데 엉뚱한 재료가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물론 아직은 모릅니다. 왜? 미국에서는 이제 발병이 시작됐고요. 미국에는 그 영향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기술적으로 제가 아마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 65에서 바닥이 턴하고 올라왔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나오는 게 1순, 76 정도의 아주 중요한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차트를 보면 76은 일단 나왔어요. 음봉이 나왔죠. 근데 고점이 다 같은 뭉치로 잡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4일간 다 고점 부분이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밀려버리면 미국장 오늘 밀려버리게 되면 고점에서 변곡수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번 65는 저점에서 변곡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76에서는 고점에서 변곡수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죠. 일반적으로 1순위 되면 주가가 더 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일단 빠졌다가 어느 일정 부분에서 다시 높이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서 아시는 우한 폐렴이 나왔다? 근데 이 우한 폐렴을 주식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내비두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항상 주가와 관련된 재료만이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생각하거나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재료가 갑자기 재료가 없을 때 등장할 때는 그 재료가 새로운 악재를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첫 번째가 이게 진짜 그 악재의 시발점인지는 사실 저도 지금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그 자리고 그거에 대해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만약에 비상사태 선포했을 때 시장이 그걸 바라보는 관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나올 수 있는 재료는 다 나온 상태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없다면 엉뚱한 재료가 새로운 재료로 등장할 수 있는 소지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얼마 전에 제가 30% 룰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드렸죠. 거래소에서 상한제 검토한다. 사실 어저께 루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는 예외 조항으로 간다라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래소에 뉴스를 내보내죠. 문제는 삼성전자 혼자서 시장을 완전히 바치는 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글로 모든 것이 쏠리는 현상, 이것은 시장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삼성전자 하나로 버텼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2000도요. 삼성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2000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 지금 힘든 종목 많으실 거예요. 주가는 오르는데 체감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 종목 중에 삼성전자 내려왔다면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2000이 됐을까요? 아유, 어림없는 소리죠. 아마 1400이나 됐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받쳐준 거죠. 그 삼성전자가 받쳐지면서도 30%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되면 시장은 한쪽으로 자금이 쏠리기 때문에 다른 종목은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려를 막기 위해서도 사실은 상한제 검토를 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상일 뿐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갑자기 뜬금없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또 예외 조항으로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이라면 시가총액은 여러 종목으로 나눠서 주가를 올라가야 굉장히 건전한 상승이 되고 건전한 시장이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기술적으로는 제가 지난번 말씀한 것처럼 이 월봉상으로는 딱 공간이 남아 있어요. 약 한 64,800원, 65,000원까지 공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꼭 그 공간을 다 메운다는 보장은 없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시가총액 30%를 결정한 시점은 6월입니다. 근데 그 전에 벌써 33% 정도 되다 보니까 벌써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빠르게 해소하지 않는다면 이 자체가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주도주의 흔들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코스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뭐 20포인트, 또 하루는 16포인트, 또 오늘 장중에도 20포인트.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생기죠.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장의 갈림길은 가야 할 길은 우리 혼자서 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을 계속 바라보는 거죠. 미국이 어저께 시간에서 S&P 500이 0.64%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상승을 줬거든요. 근데 막판에 빠져버리니까 우리나라 시장 오늘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을 바라보겠다는 모습이 있고요. 또 제가 지난번 추세선 그런 것 중에서 이평선상으로 여기가 고점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일목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한되는 상태라서 여기서 만약에 밀려버리면 위험하죠. 미국이 돌파되고 우리나라가 돌파되는 상황이 나면 마지막 파도 하나 있습니다. 그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걸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연휴를 앞둔 조정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 기업들이 이를 좀 방어해주는 양상이고 낙폭이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기수 전문가는 조정을 받을 때 산다라고 일종의 전략 팁을 좀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시장이 흥분할 때 냉정해야 하고 시장에 대한 걱정이 나올 때 또 일면 뜨거워져야 하는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은 오늘장 MTN과 함께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설 명절 가족들과 함께 풍성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